그리고 부부가 이별하거나 상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또 직업을 갖고 가는 경우도 많다. 요즘에 이런 이쁜 이름이라 해서 장명가도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문가비 씨를 마지막 더 해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이름들은 항상 뭐든지 약하다. 재물도 약하고 또 건강도 약하고 또 배우자나 자녀운도 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음은 바로 문가비 씨의 이름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씨 사액에 해당이 되고요. 이걸 아름다울 가라에서 팔액입니다. 이건 덥다, 뭐 가린다 해서 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칠액에 해당이 되고, 다음은 더하니까 12가 되고, 15와 4를 더하니 19가 나오죠. 자, 오행도 달아보겠습니다. 5는 온 플러스 한다 했죠. 온 플러스 하면 5가 되기 때문에 5, 6은 토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1, 2는 목. 또 5, 6이니까 토. 오행의 구조는 이렇게 목국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가비 씨 이름도 장명가가 지었는지 비전문가가 지었는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수리, 19수리는 장명을 할 때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행이 숫자는 짝수, 홀수로 음량의 이상이 없고, 밑에 목국토로 상극을 위한 상생이지만 12와 19가 있기 때문에 장명가가 짓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 문가비 씨의 12와 15, 19에 대한 수리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12수리는 박약격이라고 하는데, 재지와 기량은 있으나 성계가 도시불능이라 자립대성이 난망하고 어렵고요. 의외에 변라이나 변수가 많다. 또한 많은 고통을 면할 길이 없다. 심신이 허약하여 부부와 상별 또는 무자녀로 실패가 많고, 병약하며 고독하고 신고하게 되며 사업에 실패하여 기력이 상실되어 질풍 요구에 고배를 마시게 되며 모든 일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공허한 세월로 동분소주하게 된다. 좋지 않죠? 자, 다음 15수리는 이 중에 가장 좋은 수리인데, 통설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사람을 통솔하고 복과 장수를 누리는 운이며 만물을 통합하는 형상이다. 지혜와 덕망을 겸비하였으니 크게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얻는다. 항상 재물이 풍부하여 어려움이 온다 해도 스스로 비껴가는 좋은 복을 가지고 있다. 이 수는 일찍부터 좋은 운이 온다 해도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통솔계에서 말 그대로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리더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수리는 고난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쇠퇴하고 병이 드는 나쁜 운이며 봄과 학이 날개를 다치는 형상이다. 두뇌가 명석하고 실행력도 있으나 타고난 재능이나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성공을 했는가 하면 곧 기울어지므로 매사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좋지 않다. 말 그대로 용두사미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런 흉함이 거듭되면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경우도 있다. 심신을 단련하고 업을 씻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도에 실패하기 쉬우며 조난, 병난, 불구, 폐질, 행액, 단명 등의 흉조가 있다. 부모 덕과 가족운이 없어서 부부나 자식과 생사이별하기 쉬우며 실패와 장애가 따르는 흉한 수림이 틀림이 없다. 아무튼 19수리도 아주 고약스럽고 안 좋습니다. 송국두사가 좀 더 수리에 대한 문가비 씨의 수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이 12수리는 원래 이렇게 제가 아까 정우성 이름풀이에서도
9영은 안 좋다 했는데 또 2, 4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12수리 자체가 이별 공방수가 많다. 그리고 자녀운이 없거나 또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일반적인 나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상속을 해줬는데 그 자녀가 불효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녀 복을 보기는 어렵다. 또 우리가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분들 있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몸에 이상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안 된다 했을 때는 저는 성명학에서 이렇게 자녀운이 없다 경우에 해당되는 12수리인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왔습니다. 자, 그 다음 19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수리도 정우성 씨도 27수리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내용하고 거의 100%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찍 부모와 떨어져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또 적이 비난 공격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부부가 이별하거나 상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또 직업을 갖고 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19수리, 20수리 이런 것도 초년에 아까 말씀드린 고향땅 자수성가도 해야 되지만 작년 11월 달에 문가비 씨가 SNS에 영화배우 정우성 씨의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혀서 이슈가 되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문가비 씨는 어떤 또 선곡도사가 봤을 때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밑에 이름을 지을 때는 되도록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받침이 있어준 게 더 낫다. 특히나 어디에? 뒤에 마지막에 있는 경우에 꼭 이렇게 정우성 씨는 제가 발음 이상 없다 했잖아요. 이렇게 받침이 있는 경우에 이름은 더 건강하거나 또 출세하거나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문가비 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문가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덮을비다, 왕비비자 보통 요즘에 이런 이쁜 이름이라 해서 장명가도 이렇게 지어주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비자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좋지 않아요. 또 음으로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뭐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음에서도요, 모형이나 이런 경우에도 보면은 마바파라에서 비읍 시옷이 들어가는 경우, 특히 이런 비읍이나 미음이 들어가는 경우는 물로 보고 밑에가 출렁거릴 수 있다 해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문가비 씨를 마지막 더 해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이름들은 항상 뭐든지 약하다. 재물도 약하고 또 건강도 약하고 또 배우자나 자녀운도 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대인관계도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은 정우성 씨 같은 이름은 발음만 한자만 좀 좋은 걸로 바꿔주면 되지만 해결이 되지만 문가비 씨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이제 본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명이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이걸 본명으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개명이 필요하다. 왜? 누구하고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자기 개인의 어떤 사생활이든 앞으로 말년까지 살 때 애로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정우성 씨 이번에도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사생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하고 혼인했다 안 했다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뭘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간에 논란이 됐던 두 분의 이름 또 둘 사이에 어찌됐든 아기를 출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서 오늘은 그 유명한 정우성 씨 이름과 또 문가비 씨의 이름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미있는 유명인의 이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곡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